네,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이 해외 여행을 떠난 농부, 이 핸드폰을 꺼내서 이 농장에 있는 한국 농장에 있는 곳에 이 물을 주고 비료도 뿌립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우리 농업의 모습이죠. 이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팜 단지를 김제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장, 이종원 교수, 최재형 국장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팜 밸리로 이 김제가 선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졌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이 농장은 표고버섯을 키우면서 온도와 습도 등 생육 환경을 컴퓨터로 자동 조절합니다.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리가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생산량은 평균 28% 늘고 노동비는 16%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두 곳을 우선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곳을 김제 백구에 만듭니다. 사업비가 1,600억 원가량으로 조성 면적은 71만 제곱미터입니다.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 임대단지를 갖춰 청년층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하는 실증단지에서는 스마트팜 기자재를 검증하고 국산화를 도모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산업수도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농업,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전진기지라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전라북도와 정부는 2021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예정인데 농민회가 영세 농가를 힘들게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갈등도 예상됩니다. 예, 이야기 시작하죠. 오늘 얘기의 앞부분은 이종원 교수 그리고 최재형 국장 두 분께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스마트팜 밸리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씀 듣고 이 스마트팜의 과제 그리고 우려에 대한 문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때 박흥식 기자께서 좀 말씀 맡겨두셨다가 본격적으로 말문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의장님 너무 많이 쉬시면 안 되니까 앞부분은 좀 압축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그 뉴스 리포트에도 내용 나왔습니다만 김제에 조성한다는 스마트팜 밸리 이게 어떤 시설이 거기에 들어서는 거고 또 그 시설들이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좀 파악하게 되면 스마트팜의 전체적인 얼개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최재형 국장님. 예. 네, 이 사업의 제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밸리가 아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스마트팜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맞고요. 그 혁신이라는 것이 뭐냐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년들이 혹은 뭐 다른 농부들이 우리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업에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싶어 할 때 필요한 어떤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 하나. 두 번째, 이 스마트팜의 기자재를 국산화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실험, 검증, 실증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기업에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편하고 좀 생산성 높게 하는 방법을 키워 나가겠다 이런 목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네요. 교육과 또 실증, 연구. 두 가지. 예. 그럼 거기에 그걸 위한 시설들이 어떤 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기관들이나 이런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이제 실내 교육도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그 실증 뭔가 실제 그 실제 현장에서의 실습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 기간이 저희가 20개월을 잡고 있고 그 20개월 중에서 2개월은 실내 교육이지만 나머지 18개월은 현장에서 농장에서 5인 1조, 2인 1조가 돼서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경험을 실습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실증한다는 곳에는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여쭤볼 텐데 실증을 하는 것, 연구하는 곳에는 혹시 기업도 참여를 하게 됩니까? 스마트팜 기자재와 관련된 생산이 아니고 스마트팜 기자재와 관련된
기자재 생산 업체,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체들이 여기 와서 실제 본인들이 개발한 기기 장비들을 이곳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와서 실제 검증하고 실험하고 실증하는, 그러니까 실제 농장에 가서 하면 좋습니다만 생계와 관련된 농장에 가서 이런 기자재를 바꿔서 실습하기는 대단히 예. 어렵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실증단지에 와서 저렴한 비용 하에 그들의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호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실험하고 실증하는 그런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자재 딱 한 분야입니까?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기자재는 이제 기자재는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운용 프로그램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 기업이 일부 와서 연구를 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농민들이 사실은 알아서 시장에 참여하면 좋을 부분인데 네네.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점을 조성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제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미 2018년 2월 달에 우리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20명의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이미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현재 교육 과정상에서 이론 교육보다는 이제 실습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나갈 계획이고 이 사업이 그것과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예. 이종원 교수님, 스마트팜 하면 저는 스마트폰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앞으로 그 미래 농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혹시 여겨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농장 예. 이렇게 이제 보면 저는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관행적인 어떤 농업 생산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성이 과학 영농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생산성보다는 예. 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품질 향상과 수확량 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예. 또 하나는 우리 농촌의 현실들이 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벼농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벼농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늘어나게 되면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 먼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농작업 기계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예.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미래 농업에서는 이 스마트팜 또는 이 과학기술의 어떤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리 농촌이 사실은 많이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일손의 부족이라는 건 늘상 누적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손의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의 농작물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폼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주행해서 가는 그 농기계 금방 말씀 중에 하셨는데 좀 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지금 현재 뭐 핸드폰으로 조작해서 뭐 온실의 문을 열고 온도를 조정을 하고 이런 농학의 모습은 이미 현실화가 돼 있는데 그렇게 10년, 20년 가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뭐 돈이 되는 작물 중에 딸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딸기에서 가장 지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확의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수확. 예.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이제 앞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뭐 최저 임금의 문제도 있고 예, 예. 그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대규모화되어졌을 때 딸기 따는 수확 로봇이 지금 외국에는 이미 도입이 되어서 로봇이 딴다 이거죠. 이 로봇이 따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기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트랙터가 뭐 알아서 뭐 밭을 이제 모내기를 한다든가 수확을 한다든가 그것은 이제 먼 미래에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연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미래의 농업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요즘 뭐 얘기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까지 결합해서 그런 기술이 그렇습니다. 도입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단순히 농업에 그치지 않고 조금은 뭐 기자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분야와 연관돼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할 때 이런 오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스마트팜이 대한민국 농업의 전부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를 했습니다만 로컬푸드는 우리 농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죠. 마찬가지 스마트팜도 마치 이것이 우리 농업의 전부가 아니고 농업의 하나의 요소 기술 혹은 뭐 일정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 농업을 모두 다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팜 하면 어떤 첨단 유리온실을 떠올리고 우리 농업을 모두 다 첨단 유리온실 속에서 뭐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어떤 스마트팜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사를 조금 스마트한 기술을 도입을 해서 내가 좀 편리하고 거기다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예. 이게 무슨 뭐 스마트팜이라고 하니까 예. 우리 농업이 전체가 다 뭐 첨단 유연실화되는 예. 그런 것을 상상하지 않나 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이런 기자재들이 상당히 이제 선진국이 이미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해외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산의 어떤 기자재를 다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설치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지만 또 운영 또한 또 외국인들이 와서 실제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수리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국산화 좀 시키자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앞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두 번째 과제와 우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정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북도 김제하고 이렇게 두 군데 선정됐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서 경쟁을 한 것은 이게 뭔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을 했을 텐데 전라북도에 선정된 것이 어떤 그 의미라든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시라고 보시는지 혹시 이 교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가 가장 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소득 수준에서는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러한 소득에 정대되는 어떤 계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청년농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본다라면 일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핵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전부는 아니고 여기에서 퍼져나가서 좀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농가들의 그 생산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 단위 제곱미터당 생산량이 10kg에서 많게는 150kg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농가들은 거의 뭐 11kg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그 혁신밸리에서 좀 더 나은 재배 기술과 어떤 스마트팜에서의 생산성을 높인 이런 재배 기술들이 인근 농가에게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뭐 전북에 왔을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는 가장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점이 가깝게 있으니까 전파되는 속도도 좀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스마트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이미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이미 진행돼 왔습니다. 시설 원회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갖고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었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죠.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지금도 각 시군 단위마다 아니면 그 각 기업마다 나름대로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도입하고 있고 아까 딸기도 지금 농가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별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 청색, 홍색 띄는 것하고 청색하고 구분해갖고 지금도 채취하고 있어요. 예. 이미 기업들이 기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농민들이 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문제는 이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 이미 기술 개발은 당연히 해야죠. 이 고령화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기술 아니면 첨단 기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일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문제는 이 시기에 왜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냐.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5억 이상이면 정보전략 계획도 세워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갖춘 다음에 공모 사업을 임해야 되는 정부가 예. 왜 단기간에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4천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 예. 그래서 다마다 정신없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월 만에 이 문제를 공모에 지금 응했어요. 아마 잠 못 잤을 겁니다. 예. 관계관들.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알겠습니다. 한 건지 예,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 인구 감세, 소득 증대 제가 우려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런 거냐?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이 스마트팜 농사에서 고도화해서 생산력을 높여서 굉장히 생산량을 많이 판매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굽니까? 일반 농가들은 그러면 포기를 해야죠. 농사를.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대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생산량에 일반 농가하고 그만 스마트팜 농가하고는 차이가 난다면 그들은 떠나야죠. 그러면 20명 육성하기 위해서 몇천 명 떠나야 되는 이런 국내에서 경쟁은 한계가 있다. 스마트팜 농사는 저는 국내 농산물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에서 스마트팜에서 농사 짓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같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 문제는 따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그러니까 기술이 진화된 그 스마트팜 자체는 인정하지만 한국 농업의 현실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스마트팜이 가져오게 될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가격 폭락 문제를 가장 먼저 염려하신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듣고 또 나머지 말씀 들어보죠. 이 문제가 지금 자 봅시다. 현재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죠. 52개 나라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FTA를 체결했다는 뭐예요? 자유무역을 한다는 겁니다. 각 나라하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들은 농가 대 농가의 자유 경쟁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5년 이후에 관세 철폐되는 게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370여 품목이 이제 관세가 철폐돼서 올해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12일자로. 그러면 앞으로 6년부터 10년까지 가는 것들이 거의 우리 농산물의 370년까지가 또 개방이 됩니다. 완전 철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우리가 경쟁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평, 2000평 지어갖고 3000헥타 짓는 다국적 기업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가격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의 농업을 가지고 스마트팜으로 농사한다고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30억 지원해갖고 전남에 한 올해 1호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30억 지원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컨설팅 회사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으로 연구소 부서장으로 있던 여자인데 그 따님이 이번에 30억 받았어요. 그래서 자부담 10%만 들면은 스마트팜 농사를 짓습니다. 1호입니다. 농림부 지원 사업에 대규모로 한 것이. 그리고 이 유사한 게 새만금 청에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가병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농산물 가격이 이미 소비와 공급이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처리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소비는 이제 축소되고 있고 공급은 과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관세가 철폐되면서 들어온 수입 농산물이 대체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그 여지가 커질 텐데 예. 그러면 결국에 이 여지가 커진 거에 대해서 스마트팜 농사 진다고 해서 과연 가격 경쟁할 수 있냐? 우리나라 규모로 여기서 6,000평짜리 스마트팜 한다고 해서 몇 헥타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일국과 가격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기술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청년 농민을 유입하고 예.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증대한다? 아니랍니다. 결국에 알겠습니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농촌의 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제시해 주셨는데 네. 좀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면 예, 예. 듣는 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팜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걸 좀 정리하고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첨단 유료온실을 즉 첨단 유료온실 스마트팜을 정말 바다처럼 벨리처럼 쭉 깔아버리는 것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이 기자재를 어떻게 하면 국산화시킬 수 있고 또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저렴하게 농가에게 보급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고 저는 지금 후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바다처럼 깔아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게 풍문일 뿐이고 그럴 수도 없겠죠.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실증, 검증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야, 마치 예. 스마트팜 혁신 밸리 있으니까 뒤에가 밸리가 붙다 보니까 스마트팜 첨단 유료실 갖다가 막 대한민국 농업을 다 모든 걸 다 대체해버리는 그렇게 좀 호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면, 좋습니다. 예, 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예, 예. 1,000억을 들이는 것은 뭐에 씁니까? 농민들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니면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1,000억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기반조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반조성, 연구. 왜 농림부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6.8%가 지금 상승됐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6.8%가 상승됐는데 농업 예산은 4.1%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10%가 예산이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농업 예산을. 그러면 농업 예산을 감소하면서 왜 이 연구에 관련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농림부 예산 가지고 해요? 정보통신과학부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속에서 예. 굉장히 농민들이 불합리하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농산물도 갈아엎으면서 알겠습니다.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알겠습니다. 기반 조성하는데 1,000억을 어마어마한 예. 돈을 기업들이 일정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박흥 거잖아요. 시장님. 예. 박흥 시장님은 어쨌든 저는 단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예. 벨리라고 하는 거. 그 자체 조성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박흥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찌됐건 이 김제에 생기는 스마트팜 단지를 통해서 많은 곳에 스마트팜 농장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을 갖춘.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젊은이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쉽게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 2016년도부터 예. 1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는 걸 하고 있고 예. 여기서 많은 기자재라든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 자 이런 기업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기자재, 자기들 만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의 농사 현장과 유사한 곳에서 예. 검증과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독립해서 그 스마트팜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오해를 산다는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농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저희가 지금 매년 50헥타가 넘는 규모를 비닐하우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50억을 들여서 또 이 250억을 들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시설들을 갖다가 ICT 기자재 기술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서 첨단 유료온실은 아니지만 예. 조금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자동화되고 예, 편리한 예. 그런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는 사업을 예. 매년 한 250억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가능하면 우리의 기술로 만들고 우리가 제조한 제품을 우리 기술을 만든 걸 갖다가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새롭게 그런 것들은 다 놔둬버리고 예. 모든 걸 다 뭐 첨단 유리온실만 다 무슨 지어야겠다.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재형 국장님하고 논쟁하는 꼴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첨단화된 ICT 기술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됐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됐건 일부나 개선된 것들을 많이 도입해보자는 뜻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지 예, 않겠습니까? 네. 어찌됐건 그런데 부분적이건 전면적이든 간에 그렇게 도입된 농장이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은 근본적인 박형식 의장님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푸드, 뭐 6차 산업,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이것이 어느 단 하나의 것들이 대한민국 농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융합적으로 작용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다 바꿔버리겠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아니, 생각합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경쟁력이라는 게 네네. 난 그건 인정하겠어요. 일테면 자 유리원 씨 네. 얼마나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다 스마트팜 농사예요. 그렇죠. 다만 이거 인터넷으로 관리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고도에 병해충까지 관리하냐 문제예요. 지금 이미 스마트팜 농사는 진행돼 왔던 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런 속에서 수입사를 가지고 진행해 왔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 데이터가 우리의 농업에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다면 이해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70년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70년대 방식에 최첨단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난 이게 농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분야를 기술화한다고 해서 이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데이터나 인프라가 돼 있고 수급 조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유리온시나 이런 부분들은 농산물 생산 갖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리온시고 그리고 칩천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능화된 그래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약품 제조라든가 의약품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고유의 얼마나 좋은 야생초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걸 육성해가지고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서 의약품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오히려 그걸 조직하고 선도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유도하고 연구를 더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높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수익이 창출하게 해야지 농민들 내부적으로 경쟁시키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만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아니 구멍가게 없애고 슈퍼마켓 없어지고 마트 죽어가고 이제 롯데마트가 생기면 어때요? 거의 10,000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니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 상인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10,000개 이상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아니 지금 하우스에서 연동하우스에서 유리온실까지 왔어요. 그럼 최첨단까지 가는 거 저희들 안 막습니다. 해야 돼요. 문제는 거기 생산하는 것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줬냐에 지금까지. 하우스 지원에 유리온실 지어주고 그 농산물 폭락했을 때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진 적 있어요?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어요? 전부 다 농민들 책임했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예.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예, 박흥 시장님 조금 흥분은 가라앉히시고요. 네, 아니. 이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방금 박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게 생각을 해보면 영세성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물론 농가의 수가 줄고 농민의 수가 주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농촌 구조를 바꿔야 되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회장님도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면서 계속 영세한 구조로 갔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국적 기업의 어떤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통의 문제, 수급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되겠지만 이 벨리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 이 벨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 중에 영세한 농가들을 대형 마트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통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물량을 확보해서 영세농들도 장목반 단위로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해서 대응을 할 때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의 어떤 농산물 가격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은 개별 농가의 소매 위주의 어떤 유통 구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화를 통한 어떤 유통의 어떤 변화 그리고 다변화 품목에 대한 아까 기능성 작물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벨리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은 김제도 그렇고 원안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돈 되는 작물인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이외의 어떤 대체 작물을 이쪽에 했을 때 농가들에게 앞으로 향후 소득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예. 대체 작물 개발에 대한 연구들, 테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그런 시각에서 또 벨리를 저는 볼 수가 있지 않는가.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단초들을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짧게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혁신밸리 사업은
어떤 기존에 있는 농업 예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을 좀 체계화한다는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수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것이 이제 뭐 지역별로 뭐 200억 또는 뭐 50억에서 뭐 4개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 여기에 맞은 스마트 이제 확대 사업비도 있었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 자금 이 예. 부분 농업 부분에서의 예. 창업 교육 시설 이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 되어서 좀 더 지금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실질 어떤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형태로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배경들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그 농업발전에서 삼낭동정위원회가 지금 3년차 왔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해서 정책을 다양한 포럼을 농업 관련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토론하고 140여 명이 모여가지고 3년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머리 짜내고 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마트팜 농생명 스마트팜 밸리도 3월 달에 토론도 했고 포럼도 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었고. 문제는 그런 3년 동안 해왔던 토론 과정에 스마트팜 밸리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농가들 전부 다 배제시켰어요. 네? 배제시키고 그냥 공무원하고 몇 사람 그리고 해당 지역 백구 농민들하고만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토론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5위까지 상추 멜론입니다. 품목에 연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팜으로 최첨단에서 5위까지 상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 이 생각 자체가 만약에 이걸 공모하기 위해서 우리 농관련 단체하고 충분하게 토의하고 그래서 전북에 맞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토론했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알겠습니다. 전북의 농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예. 그러나 농관련 단체를 내나 삼낭농정은 농관련 단체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공모사업 하면서 이제 와서 같이 하자고요? 박승희 기자님 알겠습니다. 제가 박흥수 기자님 말씀 중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 사실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 한국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전체를 끌어다 여기다 붙이시면 굉장히 얘기가 난삽해지고 이 시간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이제 문제를 삼으시는데 뭐 그것도 농민단체는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얘기를 거슬러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하겠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 최재형 국장께서 일부 그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개선점을 찾는 그런 것들 부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예. 그다음에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된다면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거 좋죠.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현대화 시설한 거에 대한 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기존의 방식은 탈피하자는 겁니다. 이미 포화 상태까지 오고 공급 과잉으로 예.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예. 오히려 나는 스마트팜 밸리를 하는 거에 대한 4천억을 나는 거기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농림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개방화된 50여 개 나라에 넘게 지금 FTA 체결하면서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알겠습니다. 것이며 예. 그다음에 이 농산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제되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예. 간다면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여기에서 연구된 것이 농가들한테 보급돼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장목이 5위까지 상추 멜론으로 지금 이 조정을 해서 여기서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부분 말씀 들어보죠. 이제 좀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하우스가 한 15헥타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중에서 한 6헥타 정도는 이제 아이들의 순수한 이 교육 과정상에서의 이제 실습 농장으로 또 실증 단지로 쓰여지게 되고 이제 9헥타 정도 그러니까 한 27,000평 정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이 20개월이 끝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50명을 매년 잡고 있는데 이 50명 중에서 매년 한 15명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예. 어떤 뭐 부모의 자금이 없거나 자립하기에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내지 한 3년 정도의 좀 예비 창업 단계에서 한 1,000평 정도를
혼자서 분양받아가지고 임대해서 농사 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슨 뭐 대규모의 어떤 고품질 농산물을 막 생산해서 공급하자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그런 농업 정착 단계에서의 사전, 우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시설하우스라든지 농장을 개설해서 그분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에게.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농업인에게도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교육과 연구의 공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농산물 가격의 폭락이 염려하는 것이 조금 난센스다 혹시 이렇게 받아들여도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작은 네. 송구시 끝부터 들어가지 중간부터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5명 계속 해마다 이제 양산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줄 겁니다. 스마트팜 농사를 지었게끔 이제 나가서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배웠으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실험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나갔을 때 어떤 작물에서 소득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담보해 달라는 겁니다. 인프라라는 게 뭡니까? 농촌진흥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진흥청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작물 선택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그러면 3년 동안 이들이 스마트팜으로 농사 짓는데 소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까지 물론 이거는 다 수정할 거라 봐요. 100%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예. 이것은 그냥 예비 타당성 이거 계획 공모의 사업에 넣은 거기 때문에 저는 대폭 수정된다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농진청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토론 속에서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차라리 양귀비 했으면 좋겠어요. 양귀비가 의약품으로 얼마나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게 마약성분 때문에 재배까지도 못하게요. 차라리 유리온시다 양귀비 재배가지고 예. 의료품으로 나갔기만 예.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예. 실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예. 전제하에서 예. 교육도 이루어지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그게 담보가 안 된다면 저는 이 문제는 결국에 우리 국내 문제로 터진다는 저는 거죠. 의장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유리온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가지, 오이, 멜론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것 말고 좀 더 어떤 뭐 기능성을 가진 식품이라든지 첨단 의약품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작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교육시킬 수 없고 누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그런 어떤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 기술을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신품목 개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지금 50개 룸으로 한 3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농진청의 역할입니다. 농진청은 순수한 R&D 쪽에서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농진청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농진청에서 지역에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을 떠나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 품목을 정말 개발해내고 그러한 종자라든지 품목들을 갖다가 실제 스마트팜에서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진청의 스마트팜이라든지 작목 개발과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정확히 연결되어야 이게 하나의 그 고리를 형성하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그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기자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런 그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팜 밸리를 통해서 한국 농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져올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각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앞으로 미래 농업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한계가 있으면 차라리 농림부 국장이나 과장이 왔으면 얘기가 쉽습니다. 예. 이런 분야가. 문제는 지금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농업 예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공익적 기능, 다원적 가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우리 농민들도 이미 세계적으로는 다른 나라 50% 70%까지 이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해줬는데 예. 우리는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조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전체 예산 대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지금 4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돈 많습니다. LG가 얼마나 하고 싶어 했습니까? 새만금이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개발하면 됩니다. 개발한 거에 대해 자기들이 돈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농가하고 매치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주면 되죠. 예.
굳이 단지까지 만들어서 토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밸리 조성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쏟아 붓어주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내나 이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정부는 기업 지원이잖아요. 농가 예. 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알겠습니다. 문제는 부차적인 것은 두 예, 번째 예. 치고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농림수산부 관계자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시고 다 판단하시니까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얽혀 있어서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죠. 대기업 참여를 우려하고 계시죠? 예. 예. 농민의 그 성명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조 2천억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대기업만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는 기업 연구 분야에만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일단 연구하는 건 맞고요. 예. 문제는 1조 4천억이라는 것은 지금 4개 지역에 예. 전체 들어가는 총 비용에 대해서 나온 예.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실증 실험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용화 재단도 있고요. 농진청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계화, 첨단 기계화라는 것들은 지금 드론으로 약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해왔고 정부가 지원해서 예. 그리고 새만금청에도 20헥타 지금 또 이런 전북하고 똑같은 유사하게 지금 현재 하겠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 이 기반 조성은 굳이 여기에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반 조성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진행형에 있습니다. 다만 나는 실증 실험을 하고 농가하고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 해야죠? 그러나 워낙에 규모가 크고 이게 4개까지 전국에 4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 저는 이게 하나만이라도 충분하고 새만금청에다도 해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실증 실험이 가능한데 왜 4곳까지 전부 다 확대시켜갖고 그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쏟아붓냐는 겁니다. 실증 알겠습니다. 실험을 여러 군데서 해야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서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기업 참여 부분 여쭤봤는데 또 4개 하신 거 문제 삼으시니까 얘기가 자꾸 좀 이리저리 좀 옮겨 다니는데요. 최종 국장 드리고 이종훈 교수님 말씀 기회 드리죠. 예, 대기업 참여 부분 관련해서 오해가 오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사업 계획서를 이제 의장님 조금 뭐 서운하셨겠지만 이제 공모가 선정되고 나서는 오픈을 다 했습니다. 모든 첨부서를 다 공개했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 어디에도 생산 부분에 농업이 참여한다는 건 없습니다. 대기업, 대자본이 참여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인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 저 화홍지구의 사건, 그 다음에 새만금의 그 LG 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트라우마, 인상이 좀 남아있지 않느냐. 아니, 그 부분 없어요. 대기업에서도 농사 짓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래를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투자를 했어요. 지금의 방식의 유리온실도 지금 포화 상태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단지화 해가지고 또 유리온실을 지었을 때 일정 기간에 연구하고 농사 짓죠, 농민들이. 그래도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농사 지어요. 문제는 모든 수익 개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격이 경쟁이 없으면 그만 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다. 애물단지인데. 유리온실을 첨단으로 지어놨어. 근데 농민들이 농사 못 지켰대. 가격 경쟁 안 돼서 내가 뭐 들으라고 여기다 투자하냐. 그 다음에는 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일정 정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구조라면. 저는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예, 지금 기업이 농사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 여러 대해서 가지 LPT 이거에 대한 라든지 준비 계획이 있었더라면 예, 알겠습니다. 얘기는 다르다는 거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 농업에 발 담그는 것 아니냐 이거 우려하신다 이 네, 말씀이시죠? 이미 예. 담그고 있고 예. 계속 확대될 거라는 거 우리는 뭐 스마트팜이 보고 있죠. 아니래도 이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우리 농사의 여건이 점점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자본가가 이런 농업 부분을 대체시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좀 이제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종훈 교수님께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걱정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대기업에 나중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주지 않느냐, 근거를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 되었던 어떻게 됐든 젊은 청년 논들이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혁신밸리에 들어오는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들도 있지만 기업은 철저하게 적은 규모, 뭐 1000평을 나누어서 250평 4개 규모를 나누어서 자기들의 어떤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어떤 고란 시설이기 때문에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외국에 들었는데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곳에만 그런 실적 난지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 관련 회사가 시스템만 하는 회사가 한 200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온실 회사는 그보다 더 많지만은 어떠한 자기 기술을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립니다. 한 작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에 있는 실용화 재단이든 진흥청에서 갖고 있는 실적 난지에 그럼 4개 회사나 10개 회사 정도만 들어가면 나머지 회사는 또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이런 그 테스트 베드나 실적 난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뭐 회장님도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에는 대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건 없고 예. 아까 안 되면은 대기업에 결국 민자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예.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과 학계와 그리고 관이 뭐 업체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이제 높은 세계의 그 수입에 대한 파고를 막으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예. 그러기 위해서 혁신밸리가 저는 이제 뭐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이 현장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모르시는데요. 박 의장님, 예, 시간이 없어서요. 예. 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 짧게 이미 하셔야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대기업들이 이미 거의 장악했습니다. 소를 빼고는 축산 분야. 이제 치고 남은 게 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가를 압박하고 있는 게 기업이고요. 알겠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그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좀 고단하더라도 이런 갈등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숙제로 확실히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